안 하십니까? 네, 그러면 저도 3분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꼼수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급 규칙이 날마다 아침에 한 번 세수하고 등교하자. 이게 학급 규칙이에요. 그래서 심우정 반장 어린이와 다른 학생들은 아침에 다 세수를 하고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린이는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수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급 규칙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교칙에 순응하지 않고 고집이 세며 고자세임. 이렇게 생활기록부에도 써 있어요. 꾸지람하면 오만불손하다 이런 어린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윤석열 어린이는 세수도 안 하고 온다. 학급 규칙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기현 담임선생님이 윤석열은 예외다. 학교를 파하고 방과 후에 세수를 해도 규칙을 지킨 거다.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우리도 그럼 다 그렇게 할래요? 그랬더니 윤석열은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와도 되고 오후에 집에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윤석열만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침마다 세수하고 와.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불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우정 반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거 잘못 판결을 했다.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장선생님은 만약에 반장이 와서 이렇게 이르면 내가 판단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우정 반장 어린이는 담임선생님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도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겠다. 그랬더니 심우정 반장 어린이가 안 돼. 너희들은 날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와야 돼. 이렇게 또 다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걸 알고 나한테 이거를 한번 얘기하면 내가 한번 판단해 볼 텐데 그랬더니 심우정 반장 어린이하고 심우정 반장 어린이랑 친한 김서구 부반장이 이거 교장 선생님한테 가져가면 안 돼. 그냥 윤석열만 봐주는 거야. 너희들은 왜 눈치 없이 그걸 교장 선생님한테 이거 가서 이르려고 그래. 이러는 게 이 꼼수 초등학교 한 학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의 우리 법사위에서 윤석열 석방을 놓고 벌어지는 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아까도 제가 법무부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일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답변도 아니고 위원입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냐고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야구든 권투든 반칙은 반칙이에요. 사람을 잘못 때리면 야구 선수가 그 타자 몸에 공을 맞추면 반칙이에요. 그건 야구 심판이 결정하는 겁니다. 복싱은 벨트 아래로 치면 반칙이죠. 그건 복싱 그 심판이 판정하는 거예요. 아니 판결할 권한도 없는 법무부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위원입니다. 이렇게 판결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법률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위헌 판결이 날지 안 날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지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제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말씀 드렸던 건데 법률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 선고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참 그 답답하네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법원에서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할 정도로 기관의 입장을 그 얘기를 하는데 차관이 옆에서 계속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왜 강요를 해요? 뭐 위원장이 무슨 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요를 해?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나쁜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은 더 나빠요. 말이라고 하세요. 그걸 이런 식으로 강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위헌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헌 사태인지 아닌지는 왜 그 본인이 판단해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합법을 빙자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기절초풍할 일이고 그 내란 수계가 합법을 빙자해서 탈옥한 것도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호수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기절초풍할 일이죠. 비분관계하고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형법 91조는 국헌문란 내란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게 내란이에요. 자, 그런데 윤석열이 저지른 게 친위 쿠데타라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석방 사태는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형사소송법 제93조를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법원은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이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한 것이 판사 아니에요?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판사가 구속 사유가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구속시킨 거죠. 그런 판단이 검사가 있습니다. 구속시킨 게 아니라 영장주의에서 판사가 구속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 측에서 체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주세요. 체포가 맞아. 합법적이야. 당신은 체포되는 게 맞고 구속돼야 돼. 그래서 구속을 했어요. 근데 구속이 부당하다며 또 청구를 했어요. 구속이 맞아. 이렇게 판결한 게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판사죠? 자, 두 번이나 판사가 판결했어요. 구속이 적당하다. 적절하다. 그러면 그때 판단했던 판사가 구속 사유가 사라졌습니까? 자, 제가 다른 법관들한테 물어봤어요. 날짜가 도과한 것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증거인멸, 내란수계, 중형에 해당된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편법으로 석방을 시켰느냐. 형사소송법 66조 보세요. 1항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날짜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고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죠. 예. 법을 창조하면 안 되겠죠. 판사가. 자, 그리고 시간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법으로 돼 있건만 왜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214조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접수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 이건 때로 했어요. 그럼 때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규정해 놓은 것은 체포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 그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은 그때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빼줘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아예 빼주지도 않아요. 이 접수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 규정을 둔 것은 그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말라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쓴 거지. 그게 아니라면 뭐다른 이런 법 규정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 다음 형사소송법 제201조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날과 때 한글도 구분 못합니까? 판사들은? 보세요.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그 날을 일반적인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날이 아니라 면도 날로 계산했습니까? 면도 날처럼 시간, 분, 초까지 다 계산한 겁니까? 판사 마음대로?
자,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법원이든 법무부든 너무나 비겁한 것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 판결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법원 행정처는 상급심의 심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즉시 항고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법무부는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법무부 차관의 말대로라면 법원 행정처장이 위헌 교사범입니까? 당신들 가서 위헌 판정 받아 나중에 법적으로 곤란해져 라고 지금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법기관이 법원 행정처장과 준사법기관이라고 자칭 참칭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대행이 1m도 안 떨어진 거리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먼 당신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일반적인 국민 상식보다 한참 밑에 수준이에요. 하루 종일 제가 화가 나요. 양심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법원 행정처장님, 내란 수괴 피의자가 활보하고 다니는 거 감옥을 나와서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물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목적적인 해석을 재판부가 했다는 말씀을 처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이냐고 묻는 거예요. 법 해석을 묻는 게 아니라. 예, 차관, 네. 청장님 얘기해보세요. 내란 속에 우두머리 피의자가 속방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법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뭐 국민 법관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공소장, 네. 검찰총장 지금 여러 가지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죠. 네, 지금 고발장 접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이 지시했습니다.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고해야죠. 항고하는 순간 그게 위헌이 말이 됩니다. 맞잖아요. 부당한 명령이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항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판단해봐라. 라고 지부장 판사도 그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판결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교원 영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들어보세요. 이유가 아니, 있잖아요. 위원장이 그 부분에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차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답변을 정확하게 각도 있게 하세요. 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해라라고 지휘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잠깐 2분 정도만 말씀을 좀. 차관님, 네. 시간 드릴게요. 근데 답변을 하실 때 다른 것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왜 즉시 항고하지 않냐? 그거 하면 위헌입니다. 네, 아니 그렇습니다. 법무부 지금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럼 거기서 막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 이런 말씀하게 되는지. 아니, 네네. 그거는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이다 아니다 헌재에서 판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위헌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 판결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건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거기 앉아가지고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해버려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런 답변 태도 하지 마시라고요. 아닙니다. 이 부분 이제 설명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장례효지만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00% 해당 재판부는 위헌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 자, 법률에 서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헌이 법원에 됩니다. 지 부장 판사도 아리까리 애매모하니까 상급심에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봐라. 그 얘기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해라. 그리고 법원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그 지기현 부장 판사도 위헌 상한 걸 모르고 상급심하게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아니, 처장한테 시간 결정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부분은 다투고 자.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현재로서는 석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 취소가 법무부 상당하다고 돼 차관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 내가 드렸다시피 법원 판결은 부당합니다. 근데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법원 판사도 됐다가 헌재 재판관도 됐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아니 이 부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로서는 자, 그리고요,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백보, 청보, 양보해서 시간 도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석방 조치하고 판사가 즉시 재수감해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자는 사형 아닌 무기 중죄이기 때문에 보석도 안 돼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저는 그 부장 판사도 매우 유감인 것이 백보, 청보, 양보해서 날짜가 도과했다 할지라도 구속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도과돼서 잠시 석방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건이 유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수감합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미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도 구속 적부심도 다 구속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법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판사끼리.